일본에서 RLUSD를 받아서 미국으로 보내려면 그 사이에 엔화, 달러, RLUSD 이런 구조가 필요하죠. 여기서 직접 바꾸면 속도도 느리고 비용도 큽니다. 그걸 XRP가 가운데서 한번 다리 역할을 해주면서 빠르게 바꾸고 수수료도 낮추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또한 XRP는 네트워크 안에서 모든 계정의 기본 단위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 지불, 계정 생성, 잔고 유지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빼면 시스템이 멈추게 되는 거죠. 반면 RLUSD는 단독으로 환율 계산, 경로 최적화는 못합니다. 이 역할들도 모두 XRP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리플은 전략적으로 XRP는 보이지 않게 뒤에서 일하게 만들고 RLUSD는 보이게 앞에서 역할을 맡게 만든 겁니다. 지금 리플은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전에는 XRP가 유동성과 결제를 모두 담당했다면 이제는 그 역할을 RLUSD가 절반 이상 가져갔죠. 기존 구조에서는 XRP가 거래소를 거쳐 환율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결제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XRP 가격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거죠. 특히 기관 입장에서는 오늘 1달러에 들어올 코인이 오늘 1달러에 들어온 코인이 내일 0.7달러가 돼버리면 회계 처리가 어렵고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리플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정적인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전면에 내세운 겁니다. 달러와 1대1로 묶여있고 변동성이 없으니까 결제나 청산에 딱 좋은 구조죠. 그리고 RLUSD는 실제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있다가 아니라 실제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돼 있고 하루 수천만 달러 규모로 실제로 쓰이고 있어요. 이게 USDT, USDC와 같은 기존 스테이블과 뭐가 다르냐? 차이점은 기반 인프라에 있습니다. USDT나 USDC는 대부분 특정 국가 중심 또는 금융권 통제를 받는 구조예요. 반면 RLUSD는 리플의 블록체인에서 다국적 은행 결제망과 직접 연결돼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RLUSD는 단순히 보관용이 아니라 실사용 중심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해외 송금, 전자결제, 스마트 계약까지 넓게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리플은 XRP라는 변동성 있는 자산을 일단 바깥으로 빼고 가격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결제용 화폐를 별도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동과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이 RLUSD를 활용한 결제 시스템이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단순 제휴가 아니라 결제가 실제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 시스템을 위해 리플은 두바이에서 직접 금융 라이센스를 따냈고 현지 은행들과 연결도 이미 끝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 시범 서비스가 아니라 시장 진입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이제 XRP는 쓰지 않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워츠가 XRP는 절대로 없어질 수 없다고 명확히 말했죠. 그 이유는 XRP가 리플 시스템의 기술적 중심에 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표면적으로는 RLUSD가 왔다 갔다 하지만 뒤에서는 여전히 XRP가 모든 연결과 계산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일본에서 RLUSD를 받아서 미국으로 보내려면 그 사이에 엔화, 달러, RLUSD 이런 구조가 필요하죠. 여기서 직접 바꾸면 속도도 느리고 비용도 큽니다. 그걸 XRP가 가운데서 한번 다리 역할을 해주면서 빠르게 바꾸고 수수료도 낮추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또한 XRP는 네트워크 안에서 모든 계정의 기본 단위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 지불, 계정 생성, 잔고 유지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빼면 시스템이 멈추게 되는 거죠. 반면 RLUSD는 단독으로 환율 계산, 경로 최적화는 못합니다. 이 역할들도 모두 XRP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리플은 전략적으로 XRP는 보이지 않게 뒤에서 일하게 만들고 RLUSD는 보이게 앞에서 역할을 맡게 만든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축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역할 재배치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해요. 예전에는 리플이 IPO를 한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하반기 들어서는 공식적으로 IPO는 안 한다고 선언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많아서 굳이 공모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리플은 지금 수십억 달러 규모의 현금을 들고 있고 그 돈으로 회사를 직접 사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수가 히든로드를 12억 5천만 달러에 최근 인수했었죠. 이건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아예 금융 백엔드 인프라를 자기 손에 넣은 겁니다. 즉 리플은 지금 금융회사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그 자체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미국 내 은행 인가를 준비 중인데 리플은 여기에 이름조차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SEC와의 소송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굳이 인가 신청해봤자 시간 낭비일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리플은 지금 법적인 테두리보다는 필요한 인프라를 돈으로 사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RLUSD가 부각되지만 정책과 기관 영역에서는 XRP가 여전히 중심에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IMF, 세계은행, 그리고 WEF 같은 기관들은 XRP를 글로벌 결제 수단의 대안으로 계속 평가하고 있어요. 일본의 SBI는 XRP를 활용한 실시간 송금을 마스터카드와 함께 운영
운영 중입니다. 모건 스탠리도 XRP를 국제결제 시스템 대체 자산으로 연구했고요. 반면 RLUSD는 아직 공식 보고서에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직 출시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일정 기간 사용되고 국가 단위 거래량이 누적돼야 이런 공식 문서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은 RLUSD가 시장을 밀고 XRP는 기간 영역과 기술 백엔드를 유지하는 이중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보면 됩니다. XRP는 절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시장에서 가격이 덜 부각될 뿐 시스템 중심에서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필수 자산이에요. 단기적으로는 RLUSD가 실사용 결제에서 앞에 나서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SEC 소송이 정리되면 리플의 역할은 다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리플은 두 자산을 목적에 맞게 분리했고 이걸 동시에 굴릴 수 있는 유일한 프로젝트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 전략은 지금 시장의 요구, 즉 규제 안정성과 기술 확장성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식입니다. 차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5월 21일 11시 53분 기준으로 분석 진행하고요. 단기적인 흐름은 현재 캔들은 삼각 수렴 중이고 위로 뚫어주느냐 아래로 뚫고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흐름이 정해질 듯 보입니다. 당장은 어디로 갈지 방향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표의 흐름 또한 기준선 근처에서 움직여주면서 명확한 횡보장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삼각 수렴 안에서 어디로 뚫고 나가는지는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반드시 체크해 두시고요. 위로 뚫고 올라갈 경우에 단기적으로 저항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구간은 2.45달러입니다. 해당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온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고요. 여기를 뚫고 올린다면 2.65달러까지도 단기간에 빠르게 올리는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만약 반대로 아래로 뚫고 내려갈 경우에는 2.3달러가 단기 지지 구간이고 이 구간마저 강하게 뚫린다면 다시 한번 2달러 구간대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지난번에도 체크해드렸었던 하락 추세 채널입니다. 현재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작은 삼각 수렴 상단 돌파 구간이 결국 이 채널 상단 구간과 겹쳐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현재 상승 흐름으로 가기 위해서 중요한 구간은 위로 돌파해주느냐 마냐가 가장 핵심입니다. 뚫어줄 경우에 곧바로 올리는 그림을 예상해 볼 수 있지만 만약 한번 눌렀다가 가는 그림이 나온다면 두 가지로 예상해 볼게요. 첫 번째 주황색 단기 매물대 구간에서 저항이 발생하고 채널 상단에 대한 리테스트 후 성공할 경우에 빨간색 저항 구간까지 올라가는 경우, 두 번째 곧바로 빨간색 저항 구간까지 올린 후 여기서 저항이 발생을 하고 주황색 매물대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상승하는 그림, 이렇게 두 가지로 우선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가장 기대하는 상승 흐름은 저항 없이 이 구간들을 모두 강하게 돌파해주는 거죠. 그래야만 긴 시간이 아닌 짧은 시간 안에 슈팅이 나오는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리플은 XRP를 버린 게 아닙니다. 그냥 쓸 자리를 정확히 나눈 거예요. RLUSD는 실사용 결제에, XRP는 시스템 운영과 기술 백엔드에, 그리고 이걸 동시에 굴릴 수 있는 프로젝트는 현재 시장에서 리플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기관이 원하는 건 리스크 없는 결제 수단이고 개발자와 시장이 원하는 건 안정적인 시스템이죠. 리플은 둘 다 준비했고 지금 그 결과가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차트 흐름에서도 봤듯이 기술적으로도 지금은 방향 전환 구간입니다. 수렴 이후 돌파 여부가 단기든 중기든 판단의 기준이 될 거고요. 이건 단순히 가격만 보면서 매수냐 매도냐를 따지는 것보다는 지금 리플이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만들어가는지 그 구조와 전략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더 좋은 내용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